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이 23일 오후 10시 독일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을 펼쳤습니다. 키워드는 8강으로, 그리고 4년 전 한국처럼 기적 꿈꾼다였습니다. 월드컵에서 일본은 담대한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상 첫 8강 진출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지난달 최종 명단 발표 때 선수 시절에는 도하에서 월드컵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은 감독으로서 훌륭한 선수, 스태프들과 함께 싸우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하의 비극을 환희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8강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조에 속한 일본은 4년 전 한국처럼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일본의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 일본이 보여준 경기력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최근 독일과 일본의 경기를 필요하다면 다시 보기라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매우 재미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경기당 기대 골득실차가 가장 높았다. 일본은 6위였다. 이 경기는 반드시 봐야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첫 경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 역사를 쓰겠다라고 말한 모리아 하지메 감독의 말이 무색하게 그야말로 압도적인 전력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탈아시아를 추구를 천명하면서 미드필더를 통한 공격 전개,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플레이, 위험지역 근처에서 독일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반전의 모습은 쉽게 말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일본이 자랑하는 압박 축구를 전혀 선보이지 못했고 되려 독일의 전방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압박에 일본 선수들은 경기 중 당황한 기색을 보일 정도로 대처하지 못했고 급급하게 공을 걷어내기에 바빴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플레이, 소위 말해 일본이 자랑하는 티키타카가 나오기는커녕 일본 선수들은 앞을 보지도 않고 공을 걷어내기에 바빴고 독일의 점유율은 81%까지 올라갔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잠깐 번뜩였지만 공을 앞에 있는 선수도 보지 않고 걷어내기에 말 그대로 아무런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감으로 무장한 일본의 원팀의 조직력은 독일의 체급 앞에서 철저히 짓눌린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후반전에는 일본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공격수 구보 다케우사를 빼고 수비수인 도미야스 다케이로를 투입하며 전술의 변화를 줬습니다. 물론 후반 초반에는 경기 양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독일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면서 자신들이 자랑하는 축구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점하지 않고 격차를 유지한 일본은 도안 리츠, 미나미노 다쿠미 등 공격수들을 계속해서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고 결국 일본의 교체 카드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용병술이 성공하면서 일본은 자신들이 잘하는 축구를 하며 기세를 한껏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기세를 높인 일본은 후반 38분 아사노의 골로 리드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한 번의 카타르 월드컵 이변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독일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선수들의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들끼리 특유의 커뮤니케이션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할 수 있다, 공격하자라는 제스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자는 일본 선수들의 결의가 찬 소통은 저력을 생성해냈고 결국 역전을 가능케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신 일각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한국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팀의 주장 요시다 마야의 인터뷰였습니다. 요시다는 독일과 경기를 하기 전 카잔의 기적을 언급했습니다. 카잔의 기적은 바로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 독일을 꺾었던 월드컵 역사상 역대급 이변을 칭하는 말입니다. 요시다는 독일과 일본이 같은 수준의 팀은 아니다. 독일은 우승만 4차례 했다. 그러나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장 요시다의 인터뷰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독일전 일본의 키워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국처럼 기적을 쓰겠다였고 실제로 선수들도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독일전을 임했습니다. 한국의 승리가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에 외신들은 일본의 승리를 보도하며 한국을 언급했고 해외 팬들 역시 일본이 한국의 기적의 배턴을 이어받는 게 성공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 차례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역사상 월드컵 최대 이변을 일으킨 나라고 그 저력은 아직까지 남아있기에 충분히 또 해낼 수 있습니다. 카잔의 기적 당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상대로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승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축구 역사는 물론 월드컵 전체를 통틀어서 두고두고 회자될 역사적인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잃을 게 없으면 무서울 게 없다는 명언을 다시 한번 보여준 화끈한 승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낸 셈이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실력과 기적 같은 저력으로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경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세계 최강의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평가되었기에 그 누구도 독일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당률만 보더라도 한국의 2대0 승리가 독일의 7대0 승리보다 확률이 낮았으며 2대0 승리 시에 배당이 무려 60배라는 수치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앞선 경기에서 스웨덴전의 유효 슈팅 0이란 처참한 패배,
멕시코전의 여러 불운에 의한 패배로 분위기는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승부만 되더라도 대박이라는 평이 주류였고 승리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피파 랭킹 57위의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1위의 독일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독일의 강한 전력을 인정하고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나섰으며 부지런한 미드필더들을 중앙에 세워서 후방을 단단하게 잠근 뒤 최전방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4-5-1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전술과 저력은 먹혀들었고 한국은 말 그대로 기적을 썼습니다. 당시 BBC 아나운서였던 조너선 피어스는 손흥민이 대한민국에 두 번째 골을 넣은 직후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대한민국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비록 대한민국은 16강 리스트에 적히지 못하게 됐지만 대신 역사책에 적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조별리그에서 떨어뜨린 최초의 팀으로 말이죠. 한국이 우루과이전에도 또 한 번의 역사를 쓰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